네, 시계가 좀 어두울 때는 보다 크게 봐야겠죠. 이분을 모셨습니다.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코너에서도 저희가 대선 관련한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이슈 먼저 진단을 해보고 들어갈 텐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앞서 이제 리허설 준비를 하면서 김도원 앵커와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대선 이슈가 워낙 대외적인 악재들이나 변수가 많다 보니까 좀 묻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대선이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어찌 보면 대선이라고 하는 건 정치 이벤트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네. 가장 큰 이슈이고 최근 들어서 글로벌 경기 흐름을 살펴보면 정책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경제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의 가장 큰 이벤트인 대선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불과 1년 전에 미국의 대선에서 큰 경험을 했죠. 근데 최근에 우리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우리 대선이지만 정책 실종 현상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으로 인한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워낙 화두가 되는 게 대외 이슈다 보니까 어떤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이 전쟁이라는 이 외부 변수가 다 흡수하는 상황이라서 이 대선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뭐 사전적으로 언급하는 게 사실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우리가 투자 전략을 이렇게 세워보면 좋겠다 하는 조언들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어떤 그 투자 전략이라 하면 결국 이 정책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네. 그리고 그 시장의 어떤 뭐 기업들의 이익이라든지 어떤 점점 커지는 파이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동소이한 부분. 그렇죠. 뭐 그리고 부동산이나 사실 뭐 에너지 쪽 네. 이쪽을 빼고는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뭐 대선으로 인한 정책 변화가 투자 전략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좀 조심스럽고 오히려 그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어떤 계속해서 어떤 뭐 그 벤처 기업에 대해 벤처 산업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육성하겠다. 있고 거기에 대한 펀드를 조성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뭐 그 모태펀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뭐 중소기업과 관련된 이런 뭐 창업과 관련된 펀드가 유행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뭐 단기적인 어떤 수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어떤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대동소이하고 네. 어떤 거기에 대해서 수입하기보다는 어떤 대외적인 이슈에 민감한 시장 환경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글쎄요, 정책이 모호해진 대선, 그래갖고 대외 변수에 좀 더 집중하자는 말씀 주셨는데 주식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최근 지난 한 20년 동안 글로벌 경제를 봤을 때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황에는 매우 강해졌는데 인플레이션에는 참 취약하다. 우리 시장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딱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되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70년대 그때 5.1 파동 이후에 나타났던 인플레이션을 겪고 나서는 계속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환경에 처해져 있었고 그때마다 경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떤 정책적인 대응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상당한 안정세에 접어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불황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대응이 있었고 실제로 2020년 그 팬데믹이 나타났을 때도 여러 방면에서 정책 대응이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30년 만에 우리가 경험해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심지어 연준에서도 이 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스했다라는 평가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연준을 비롯한 뭐 ECB도 마찬가지고 여러 중앙은행들이 일괄적으로 어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파이터로서 접근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을 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을 분석해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환율 시장인데요. 환율 흐름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면서 123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99포인트입니다. 네. 100을 금방 넘어설 것 같은데 환율이랑 달러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달러 강세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 대표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위험하다고 하는 건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원화와 같은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치솟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두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 또는 금융 제재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보다는 유럽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주가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고 환율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나 금융 제재가 유럽에 미치는 피해, 반대로 얘기하면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할 때 미국이 상대적으로 수혜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을 비추어 보면 유로 약세, 달러 강세에 대한 어떤 이러한 스탠스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는 이 전쟁에 대한 상황 내지는 제재 현상들이 얼마나 이어지고 완화가 될 건지에 대한 분석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유럽의 피해가 가장 크다. 내일 공휴일 이후에 목요일 날 우리 시장을 전반적으로 주목하게 만드는 게 ECB의 통화정책회 아닙니까? 어떠세요? ECB에서는 한 발 후퇴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강행적인 입장을 고수할까요? 저는 후퇴할 거라고 봅니다. 후퇴요. 근데 지금 뭐 시장의 의견은 반반이죠. 네. 왜냐하면 지난 ECB 회의에서도 지금까지 그러지 않아 왔던 ECB가 어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를 했다라는 점, 그 배경은 인플레이션이 강력하다. 그래서 우리도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유가 상승이라든지 유로화가 약세가 되는 현상. 그렇다면 이게 수입 물가 경로로 해서 다시 한번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시킬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보는 ECB 같은 경우에는 더 금리 인상이라든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스탠스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여러 가지 제재 효과, 네. 이게 유럽의 실질적인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것인가 경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좀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물론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후자 쪽에 더 무게를 두면서 ECB는 조금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크라이나발 사태 이후에 처음 열리는 중앙은행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는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은 사실 경제가 우크라이나 제재에 의해서 약간 별개로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3월 FOMC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떠세요? 그렇다면 미국은 경기가 괜찮으니까 3월 FOMC에서 기존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일단은 후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후퇴네요. 그렇죠. 연준도 그리고 ECB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뭐 연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가 너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상대적으로 괜찮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 연준은 얼마든지 통화정책 정상화, 다시 말하면 금리 인상을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밝혀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시장 가격에 반영돼 있는 현상들을 보면 기존에 뭐 50bp를 불사하겠다라는 게 거의 기존의 컨센서스와도 같았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최근에 1, 2주에 거치는 기간 동안에 상당히 그 50bp에서 25bp로 내려왔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도 점점 더 어떤 대외적인 불안감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방식으로, 이게 소위 말해서 요즘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감독이나 코치로서의 어떤 역할도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순차적으로 좀 대외 상황을 보면서 일단은 베이비 스텝으로 하면서 좀 여러 가지를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제 성장은 낮아지는데 이럴 때 저희가 지표들을 보기 마련이잖아요. 이번 주에도 중국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와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올 예정인데 지금 예상치가 7.8%, 7.9%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8% 넘으면 연준이 계속 50bp에 대한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네. 이번 지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일단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컨센서스 내지는 그 흐름 중에서 어떤 피크아웃을 예견을 해왔다면 네. 보셨던 것처럼 2월에 어떤 원자재라든지 국제 금융시장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은 모든 가격 지표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중국의 PPI 그리고 미국의 CPI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월비를 비롯해서 전년 대비까지도 좀 기존 생각보다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판단이겠죠. 결국 인플레이션이 더 강력해질 거는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연준이나 각종 정책 당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결국 뭐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은 강력하다 대신에 그로부터 파생되는 경기의 마이너스 효과까지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정책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 더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환경, 뭐 유가 120불 그리고 뭐 니켈 가격도 어제 뭐 60%가 예. 넘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원자재 측면에서의 고공행진은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번 주 좀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는데 좀 핵심 키워드로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계가 매우 혼탁합니다. 전쟁, 또한 인플레이션, 긴축 이런 삼중고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이션은 더 강력해졌고요. 여기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효과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 파급 효과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화 되어 있는 뭐 상황으로 평가가 되지만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사실상의 지금 전쟁 상황이고 이게 얼마만큼의 확산력과 파급력이 있느냐에 대한 어떤 분석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뭐 가격 변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겠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봐서 어떤 가격 조정 내지는 2월 달에는 기간 조정 뭐 이런 과정을 충분히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충분하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주식을 아예 접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뭐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는 트레이딩으로는 접근할 필요는 있겠고 네. 기본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는 데에 대해서는 이러한 혼탁한 매크로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 불확실성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물가 그리고 긴축 공포까지 3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